관광객이 증가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면 2023년 대비 2024년에 우리가 3%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2025년에 와서는 마이너스 10.8%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국내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얘기하는데 전국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에 국내 우리 국민들께서 국내 여행을 가는 걸 꺼려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탄핵 인용을 빨리 하고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가야 되는. 반걸음이라도 우선 나가는 게 최소한의 몇 가지 절차가 있어요. 과연 이 정신에 우리가 충실했는지. 국민들이 이런 걸 볼 때는 본질을 핵심을 봐야 된다. 3프로TV 특별기획 더 폴리틱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멀리서 온 정치인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분과 함께 현재 정치 현안들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지역에 대한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여기는 특별히, 그지? 그리고 이분 모실 거면 우리가 갔어야지. 갔어야 여기는 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니 우리 그렇게 저 약하게 가지 마세요. 저 강하게 갑니다. 아니 여기는 가고 싶어 내가. 가고 싶긴 하죠 우리도. 여기 가면 내가 좀 경쟁력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과연 레드양 한 박스 사오셨을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영훈 지사님 네네.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셨는데 네. 일단 본인은 현재 지금 행정인이신 거죠? 그 정치인이 아니죠. 행정가죠. 당정은 당연히 당정은 당연히 있습니다. 네. 민주당 당선을 갖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예. 네. 그리고 원래는 정치인으로 그렇죠. 시작하셨고. 네, 제가 지방의회 의원부터 시작해서 도의원부터. 네, 도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지사직까지 수행하게 됐죠. 실은 제가 대학 때부터 4.3 진상규명운동에 참여를 해오다가 네. 4.3 특별법이 제정된 게 1999년 12월 16일입니다. 예. 2000년에 이 법이 시행되죠. 그 전까지는 4.3 운동을 하다가 4.3 특별법이 제정이 되니까 이제 이 제도의 변화는 법률의 변화로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선 이제 제도적인 변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네. 그래서 2002년에 도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를 해봅니다. 그게 네. 몇 살 때였어요? 만 33살 때쯤 되지 않을까요? 네. 35살 때. 그 전에 직업이 따로 있으셨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4.3 도민연대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 사회운동 먼저 하시고 예. 시민운동 시민운동 하시고 하시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정치로 뛰어들으셨군요. 근데 그 제주도 분들 사실 우리는 이제 뭐 네네. 90몇 년 뭐 2000년 전까지만 해도 4.3을 사실 잘 잘 모르거나 몰라, 진짜. 그렇죠. 관심이 네. 좀 덜했었는데 네. 제주도 분들에게 4.3은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이런 거와는 매우 다른 의미가 좀 있으신 거죠. 그리고 특별히 네. 젊은 분들은 네. 아직도 잘 몰라 4.3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제주도는 물론 이제 4.3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예. 다 잘 몰랐고 제주도인들도 네,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 유족, 근데 유족의 숫자가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예. 당시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희생자만 14,000명이 넘으니까. 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저 학교에서 보면 또 연구단체에서 보면 3만 명으로 정도 추정을 하거든요. 사망하신 3만 분들이. 명. 그럼 네. 3만 네. 명으로 추정을 하면 이 유가족 숫자는 10만 명이 넘는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그럼 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사상과 관계가 있는 거죠. 물론 저도 당시에 조부님과 증조부님이 희생당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3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많은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좀 꺼리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특별법이 제정되니까 말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면서 이상하게 2000년 이후부터는 민주당이 계속 국회의원을 탄생시키게 되는 그 전까지는 특별법 민주당이 이후에. 안 되죠. 예. 특별법 제정 전에는 계속 집권 여당이 네네네. 계속했죠. 최소한 무소속 야당한테는 올 기회가 그런가요? 없었죠. 예. 근데 2000년부터 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4번 연속 계속해서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정부가 특별법도 한 거죠. 통과시켜 줬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선된 것도 4.3 특별법에
제정 당시부터 그리고 그 제가 기여 국회의원 한마디 하면서 이제 있고, 예. 사전특별법 전부 개정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네. 보상도 하게 했고 특별재심을 통해서 직권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 그 당시 형을 받으신 분들에게 무죄 판결도 내리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진전된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는 네. 일정하게 명예회복도 이루고 있다. 근데 그 4.5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됐고 네네. 그게 몇 년도 4월 4.3 4월 1948년이니까요. 예. 법에서는 1947년 3.1 사건부터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1950 한국 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 예. 예, 이게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47년부터 53년 요 예, 정도까지. 예,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을 희생을 시키셨? 뭐 당시의 국제 정세도 뭐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만 예. 당시에 남한에 이게 그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 해방이 이루어지고 정부 수립하는 과정에 세력들이 이제 뭐 진보적인 세력이나 또 아니면 또 보수적인 세력 아니면 통일정부 수립 아니면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또 신탁 통치에 대한 찬반 논쟁 예. 이런 이데올로기 간 논쟁이 상당히 심했던 거죠. 네. 그런데 제주는 인민위원회라든가 예를 들면 건준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죠. 아, 왜냐하면 그래요?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사카하고 제주 한간에 정규 교선이 다녔거든요. 그게 1920년, 23년부터인데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간 거예요. 수십만 명이 갔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일본인도 일본에 많이 가서 거주하고 있었겠어요. 그 공장에 이제 다니면서 일하고 그렇죠. 공부하고 예. 거기서 이제 신식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예. 해방이 되면서 대거 이제 아.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워낙 그러니까 이제 저 북쪽이나 이런 데보다 일본하고 교류가 많으니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 새 정부, 새로운 나라를 해방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욕구가 아주 가장 많이 있었던 곳이죠. 오히려 제주도에서. 예. 예. 그래서 당시 해방 공간에서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무려 50군데의 초등학교가 만들어집니다. 마을 주민들이 돈을 내서 그 제일교포들이 돈을 내고 와서 부지를 내놓고 비용을 내놓고 이러면서 무려 50개 이상의 학교를 지금도 가면 세워버려요. 그런 공덕비 그런 다 것도 학교마다 다 있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 그 진보적인 네네. 그런 이제 공간이 생겼는데 단독 정부 수립을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그 4.3의 이제 취지 자체가 네. 단독 선거 반대입니다. 통일 정부 전치 당시의 이슈 그 목표가 근데 그런 것들이 당시 미군정에서 이게 학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미군정과 과잉스러운 진압을 국가 이제 폭력에 의해서 했었고. 이제 희생된 상황을 만들어낸 네. 거죠. 그게 이제 미군정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승만 자유당. 자유당 단독 정부에서 그런 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만 이제 그 당시에 뭐 북한과 연루된 사람이 누가 뭐 그 시위를 뭐 좀 주도했다, 뭐 배후에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가면서 한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마치 그 4.3 사건은 이 빨갱이들의 막 다 뭐 제주도 사람들은 다 빨갱이다 뭐 이런 이런 게 좀 얘기가 있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명예회복이 이제 2000년 이후로 좀 되신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분들께서도 그런 4.3에 대해서 다시 이제 역사적 평가를 하는 그런 정치 세력에 좀 더 표를 많이 주신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4.3의 진상규명 작업에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해줬고 정부 차원에서 그거에 근거해서 국가 통수권자로서 사과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네.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죠. 그러게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이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때 와서는 사전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보상을 하게 하고 직권재심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게 하는 네, 이런 네, 조치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뭐 저희 아는 저 친구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제주도 분이셨는데 모르겠어요. 뭐 어느 정도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참혹한 일들이 많았고 심지어 이제 그 친구 말로는 화장실이 제주도에는 위에가 뚫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정이 천정이 뚫려 있고 담만 약간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그 이유가 일을 보다가도 혹시 군경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 바로 도망가야 되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하면서 이제 일도 보셨었다고.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좀 과한 표현인가요, 이거는? 네, 하여튼 뭐 그런 그러고 얘기가 보면 천정을 뜯어나서는
도움이 안 되죠. 뒤쪽 하여튼 그리고 하여튼 그 설명을 믿고 감동을 받았구나. 또. 저는 좀 약간 충격을 받았죠. 아. 그래서 중산간 쪽 위로는 아예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때. 한라산 금종령이 내렸죠. 예. 그래서 토벌대들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예, 그냥 서울 해안가에만 전체를 살고. 에워싸서 예. 쭉쭉쭉 올라가면서 다 학살을 예. 시작했죠. 토끼 몰듯이. 네. 예. 아, 셋 중엔 제가 그래도 제일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현재 지금의 이제 탄핵 정국에 대해서는 제주도 분들도 관심이 많으시죠? 아, 당연히 그렇죠. 예. 여론이 네. 어떻습니까? 제주도에. 저희도 여론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이 대표적인 관광지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 아 이거 피해 많이 보셨죠? 피해가 엄청나니까. 거기다 이게 또 가장 화나 있는 거죠. 무한항공 사건도 여객기 있었고. 참사도 아, 있었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상황이. 네. 작년 연말부터 1월, 2월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 관광객 수가 10.8%나 준 겁니다. 거의 저희- 11%가. 네, 작년 여름에 우리가 아주 여론이 안 좋다고 할 때, 경기가 안 좋다고 할 때도 우리는 3% 이상 관광객이 증가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네, 2023년 대비 2024년에 우리가 3% 성장을 했는데, 네. 근데 지금 2025년에 와서는 마이너스 10.8%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국내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얘기하는데 전국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에 네네네. 국내 우리 국민들께서 국내 여행을 가는 걸 꺼려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물론 공항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 항공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행 편수도 줄인 것도 있습니다. 전체 항공사가 안전점검을 지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편수가 일정 정도 줄어든 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 10.8% 마이너스를 설명하기에는 저는 이 전국 불안 상황 네, 빨리 네.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탄핵 인용을 빨리 하고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네.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네. 같은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네, 그때는 그렇죠. 어떤 추세를 보이셨어요? 그때도 처음에는 그 급감하는 현상이 보이고요. 그런데 탄핵 인용이 되면서부터는 회복을 안정되는 추세가 있었던 것으로 네. 확인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탄핵 인용이 빨리 되면 그때부터는 좀 안정적인 추세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저 뭐 부산, 대구, 뭐 대전 이렇게 쭉 이어지는 탄핵 반대 집회들도 꽤 있잖아요. 아직 뭐 제주도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제주도는 물론 이제 그런 움직임 없군요. 뭐 현수막이 뭐 몇 개 붙어 있는 건 있습니다만은 네. 시위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갈라지거나 아니면 좀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서로 싸우거나 이런 경우는 제주도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이 현재의 그 관광객이 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역 경제가 그렇겠네요. 상당히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워낙 또 자영업 비율이 높으시고 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광 산업에 지금 종사하시는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빨리 전국이 안정돼야 된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상황이 생겼으면 뭐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 상대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쪽이 많이 이익을 좀 혹은 뭐 이제 상대적으로 더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현재 여론조사는 썩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당 지지율에서 국힘당이 더 높은 경우도 경우도 나온다고 꽤 하니까. 나오고 일부 네. 뭐 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내란 동조 세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국민의 힘의 어떤 그런 정책 활동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잠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여지고 전국 혼란이 빨리 수습되기를 바라는 게 저는 압도적인 분위기죠. 네, 여론조사 네. 결과가 좀 다르게 집계됐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도만 표본을 예를 들어서 1,000명 정도 해서 이렇게 보면 정확한 통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너무 좀 과표집됐다. 네, 네. 이제 뭐 여러 조사들이 있는데 아주 그 민주당에게 더 호의적인 여론조사 막 수치가 많이 높게 나온 게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탄핵이 인용되면 조금 그러면 상황이 또 좀 바뀔 거라고 달라지지 보시는구나. 않겠습니까? 네. 물론 약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여론조사 그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탄핵이 되면
국민들께서도 좀 더 이 실체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제주에 네. 물론 아까 이제 사실 관광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별자치도의 어떤 네.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지금 경기 안 좋은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 또 네. 이 계엄 사태라는 것도 영향을 당연히 줬을 거라고도 많이 생각하시지만 또 여기에서 관광을 가시려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간다. 일본 간다, 동남아 간다. 더 싸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네. 야, 골프 얘기 나왔는데 내 친구 골프 안 치니까 네. 제주도에서 한 번 골프 칠 거 후쿠오카 가면 3번 친다. 저희도 부동산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네.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아. 이게 2010년대 후반대부터 그리고 코로나19가 되면서까지는 해외여행이 막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주도로 계속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도 계속 오른 겁니다. 그래서 서울 다음 부동산 값이 형성이 그렇죠. 됐던 거고 네. 그런데 이 부동산 값이 이제는 조금은 완화되는 상황이죠. 해외여행이 다시 풀리고 다시 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조금 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또 국민들께서는 국민관광지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인도네시아의 발리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다낭 이 정도 수준은 제주도 가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또 저렴한 가격도 제시할 수 있고 또 고급진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도 이런 다양한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최적화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구비되어 있다. 또 그것을 찾는 관광객들이 여전히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그 장을 보러 가면 작년 대비해서 낮아진 가격은 절대 기억 못해요. 배추는 지금 따블났고 무는 반값인데 야, 무 싸더라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배추 금추됐다고 뭐 그런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는 분들은 야, 제주도 진짜 싸졌더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일본 간 분들은 대부분 야, 일본 싸. 왜냐하면 그게 엔화가 워낙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면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 대한 기대, 야, 이 국민 감각이 내가 진짜 가서 좀 안 좋은 게 발견되면 그걸로 다 일색인 거야. 뭐 그럴 수는 네. 있죠. 네.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자 그러면서 약간의 변화가 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왜 지금까지 웃어? 어쨌든 이제 바로 막아주시네. 그러니까 네. 5, 60대가 지금 중심을 이제 그 제주 관광을 좀 이끌었었는데 네. 지금은 저는 20, 30대가 제주 관광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연령대들도 좀 이렇게 낮아져요. 아, 왜냐하면 근데 그러면 왜 20, 30대가 재방문율이 제일 높을까? 왜 카드 매출이 계속 20, 30대가 계속 늘까? 20, 30대 입장에서는 제주가 좋은 겁니다. 제주에 와서 좋은 음식, 좋은 숙소에서 또 뷰가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고 올리고 이런 그 20, 30대 취향에 맞는 여행 상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 것이죠. 국내 여행지 중에는 제일 독특하기도 하고 아, 그럼. 해외 여행 아니면 독보적이긴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지난해 3% 증가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야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제주가 일본의 후쿠오카보다 무조건 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획기적인 생각도 좀 그것도 좀 그렇긴 해. 그리고 좀 제주도- 억울하시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일본 물가가 꼭 어디 후쿠오카랑 제주도 비교 안 하고 서울보다 네네. 동경이 서울랑 싸니까. 비교해도 그렇죠, 동경이 사실은. 싸기도 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음. 왜 일본은 환율의 문제를 빼더라도 그렇게 경쟁력 있는 식당들이나 관광지들이 많아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그 국제적으로 보면 서울과 제주 정도를 대표 선수로 올려놓았는데 우리가 봐도 살짝 좀 비싼가? 내지는 상품이 부족한가? 내지는 다양성이 적은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니까 가까이서 특히 이제 제주는 관광 산업이 제일 넘버원 인더스트리니까 뭐 어떤 거가 좀 그 같이 노력해야 될 포인트로 보시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네. 근데 뭐 최근 저희들이 이제 물가를 또 조사를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얼마나 비싼지 음.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번 4, 4분기
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1.1% 물가가 오른 것으로 나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오히려 낮게 나오는데 이제 이미 이제 형성된 이미 부분이, 올라 있는. 올라와 있는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만 네. 어떻게 하면 공정한 가격이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좀 더 넓히기 위한 그런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식업체나 또 관광 사업장들에 대해서 그런 지도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주사님 아무래도 그 부동산이 폭등했던 네네. 그 여파가 계속 그 제주도의 물가라든가 네. 또 관광업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저는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뭐 제가 다시 소비자 입장에서 또 네네.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시, 3, 4시 이제 많이 가잖아요. 뭐 둘이 그렇죠. 가기도 하지만 네네. 예, 그렇게 가서 한 끼 먹을 때 얼마 드냐 음. 이렇게 심플하게 따져보면 제주도 가서 그렇다고 짜장면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짜장면 가격이 많이 비싸. 제주도에서 예. 짜장면을 잘 안 먹지. 그러니까 제주도 가면 마라도 가면 먹습니다. 뭐 일단 그래요. 제주도 왔는데 같이 한번 가야지. 아니면 다금바리 내지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제주도 옥돔이나 뭐 이렇게 제주도에서 나는 걸 좀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제주도 그치. 해산물. 네. 그거 한번 먹으려고 마음 먹으면 4시 가면 한 50만 원 나와요. 제주도 갈치 한 마리 큰 거 이렇게 긴 거 하나 놓고 서울에서 다금바리 먹으면 100만 나와. 아니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야, 그리고 이렇게 한상이 너무 비싸. 그리고 뭐 제주도 무슨 저 흑돼지 이렇게 삼겹살 먹을래도 와, 이거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예를 들면 후쿠오카 가서 먹었을 때 후쿠오카 뭐 일본 가면 뻔히 먹는 게 또 있잖아요. 뭐 야끼니쿠 먹고 이렇게 하면 그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느껴지니까 아 그래서 제주도 비싸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올 때는 후쿠오카 가서 네. 우동 먹어요. 우동도 먹죠. 네. 그리고 제주도 가서 다금바리 먹어. 이거 당장 비싸다는 왜 거야. 우동보다 다금바리가 비싸냐?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 우리도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먹다가 스테이크 집에 가서 이게 비싸다면 비슷한 거지. 야, 비교를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네. 합리적인 것도 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 특색 저는 있으면서 그렇게. 싸게 먹을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그래, 정프로 하나 예를 따져. 들어서 네. 갈치가 싼 것도 있죠. 갈치 갈치 어디 쌉니까? 갈치가- 제주도. 갈치가 어디가 싸요? 그래서 동문시장 근처 식당 가면 다 싸죠. 진짜요? 예. 무슨 갈치 시장이요? 가보세요, 동문시장 근처. 동문시장? 왜냐하면 거기는 제주도 원래 수산물이 싸대, 오는 이거. 거예요. 동문시장 적어놓겠습니다. 서문시장 가도 싸고. 고기국수. 서문시장. 아니, 고기국수 재래시장이 하면, 이제 네. 있는 데는 다 싸죠. 근데 거기서 10,000원. 그래? 갈치를 비싸게 예를 들어서 저 통구이 하나 하는데 하고 네. 근데 다 통구이를 먹으면 당연히 가격을 많이 내고 아, 먹어야죠. 그럼 비싸죠. 잘려 있는 거는 그렇죠. 좀 싸요? 어디 알려주세요. 아니, 동문시장? 모르겠어. 동문시장 동문시장 갈치? 산진물 식당. 네. 있습니다. 하여튼 제주도의 물가가 아주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찾으면 얼마든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이 그래, 말씀이시죠? 성게미역국. 아니, 근데 그 제주도에 한참 그 중국인들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요즘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좀 트렌드가 끝났나요? 아직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다만 가장 많이 왔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 혹시 저 제주도민들이 좀 있으세요? 아니면 이제는 저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2019년도까지는 좀 많이 왔거든요. 예. 근데 그때까지는 단체 관광객 위주로 왔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무리지어서 다니게 되고 서로 또 그분들이 좀 목소리가 좀 세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불편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개별 관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MZ 세대로 바뀐 겁니다. 중국 젊은이들이 많이 와요? 젊은이들이 많이 오죠. 20, 30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것이고 중국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젊어진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제 새로 바뀌었기 제주도 때문에 소비에는 그거 도움 안 되지 않아요? 단체로 막 진짜 야유회 단체 연수 막 한 2,000명씩 모험회사나.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단체를 주로 받았던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외식업체 이런 데는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카페 이런 데. 카페나 아니면 또 어떤 그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거 네. 이런 것은 또 웨이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 여쭤본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제주도가 인구가 지금 예전에는 순증하는 지자체 중에 거의 유일하게. 유일한 데가 제주도인데 이제 아니죠. 지금은 약간 정체 상태인데요. 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인구 추계 지표를 봤을 때 2050년까지는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예. 아 그래요? 예.
그 한때는 왜 제주도 뭐 2달 살기, 1달 살기 이런 거 많이 하고 아예 그냥 아예 제주도로 내려가는 사람들 내려가는 분 많았죠. 많고 집 하나 아예 그냥 해놓고 뭐 주말주택 쓰시는 분들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은 계시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20, 30대에 이제 유출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순중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아하. 예, 근데 오시는 앞으로 분도 오시고.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저는 순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광의 분- 패턴이 네. 바뀌어야죠. 그런 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오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예를 들어 예전에 무슨 저 다음이 본사를 아예 제주도 옮기면서 이제 기업들이 만약에 제주도로 들어가면 젊은이들도 아니면 그 관련된 뭐 또 여러 협력 업체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이제 다음보다는 지금 그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넥슨 자회사. 넥슨이 지금 제주도가 있죠. 제주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해 매출 4조 원을 찍었죠. 넥슨이? 다음은 별로 성과가 안 좋았어요. 다음은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제주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음이 성과를 잘못 낸 건. 그래서 넥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대표적인 이전 기업으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전 기업이 제주 반도체 회사입니다. 제주 반도체. 제주도 수출 1위 품목이 반도체입니다. 예? 55.5%를 차지합니다. 제주 반도체? 예. 아, 물론 이제 그래요? 설계 제조 회사지만 어쨌든 제주 부분에 이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제주 성계가 1위가 아니고 반도체랍니다. 네, 네. 제주 반도체. 어. 아니 그런 좋은 회사가 상장 상장 TV에 광고도 안 하고 아니, 우리 아마 조만간 좀 하겠습니다. 너무 없어 보이나? 제주 반도체. 상장 기업이에요. 몰랐잖아요. 상장 기업.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메리트가 그래서 있어 갈 거 지금 아니에요? 그 어쨌든 우리가 제일 지원 정책은 투자유치진흥지구 지정 정책인데 네. 제주도가 육성하려고 하는 신산업 분야에 진출을 했을 때 우리가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최근에 지난해는 그 컨텍이라는 2023년 10월에는 우주 스타트업 기업이죠. 컨텍이라는 회사 지상국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네. 우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주면서 상장까지 하게 되는 그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준다는 예, 게 무슨 예. 의미예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관광 단지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 정책을 펼쳐서 네. 세제 감면 혜택을 해줬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주 산업과 관련된 것을 지상국 서비스로 운영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하겠다라고 우리가 땅 사서 여기다 회사 세운다고 하면 예예. 그럼 그게 거기를 이제 지정해 줄게. 제주도의 정책과 맞아 떨어지게 되면 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줘서 세제 감면 혜택을 하게 되는. 그럼 이제 제주가 어쨌든 원하는 업종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왜냐면 이제 미래 제주를 어떻게 그리시냐에 따라서 어떤 옷 만드는 데는 좀 그렇고 뭐 친환경 뭐 이런 건 또 좋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떤 업종들을 주로 제주도에 가장 유치하시는 쉽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저희도는 지난해 5월달에 에너지 대전환 탄소 중립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탄소 중립 목표가 2050년인데 우리 2035년까지 땡기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 이미 잘 해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지금 20%가 됐거든요. 전국 평균이 8%, 9%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이미 2배 이상 그걸 해왔던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어려웠던 게 출력 제어 문제 때문에 이것을 더 발전시키지 못해 왔었는데 최근에 해저사의 3년 개선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제주에 남는 전기를 오히려 역송하는 육지로 다시 보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냈고 또 남는 전기를 가지고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냈고 그 그린 수소를 가지고 그린 수소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서울에도 수소 버스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그레이 수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린 수소로 운영하는 것은 제주도밖에 제주가 없어요. 최초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린 수소 실증 사업을 우리가 성공시켜냈고 네. 그리고 이걸 2035년까지 연간 6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내겠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화력발전소 3군데가 있는데 네. 이 기저전원을 전부 다 수소로 의한 전소 터빈으로 바꾸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그러면 좋은 전기가 필요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운영이 필요한 네, 회사들도 또 AI 관련 회사들도 좋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좋은 전기가 필요한 회사를 어떻게
이전시킬 거냐 하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해서 민간 우주 산업의 전진 기지로 제주도를 육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어떤 이점이 있어요? 우선 지리적으로 적도에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예, 그렇죠. 가까우면 좀 이제 더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발사각이 더욱더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고흥보다 제주도에서 이게 발사하게 그렇죠.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적도 궤도에 위성을 올릴 거 아닙니까? 네. 적도 궤도가 가장 안정적인데 여기서 신호를 보낼 거 아닙니까? 지상국하고 연결을 해야 그러네. 되는데 이 신호가 가는 시간이 대전과 제주가 차이가 4초 이상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야, 이 또 좁은 대전, 나라에서도 대전을 또 대전에 아들 한반도의 대전이 중심보다 예, 제주도가 예, 그런 이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야, 그 몰랐네.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성의 관제를 국가위성운영센터라고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시 구자에 네.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위성 활용과 관련된 네. 민간 기업들이 와서 협력 사업 모델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한화 시스템이 네. 우주 산업에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3년 12월에 제주 해상에서 위성을 발사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제주도 관계 이제 남쪽이라서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 탐나대학교 부지라는 곳에 하원 테크노 캠퍼스를 조성 중인데 여기에 지금 하나 우주센터가 착공이 되었고 올해 한화. 하나 우주센터가 착공이 되었고 올해 10월달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000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고용 300명 이상 그리고 또 협력업체까지 하게 되면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또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또 우주 스타트업 기업인데 여기도 네. 좀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제주에서 또 발사도 준비하고 있고 사업 운영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만 대전 관련해서 제가 좀 반론 한 부분만 잠깐 드리면 아마 4초 아니고 3.12초쯤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아니 우주에서 제주로서나 대전으로서나 사실 차이가 없거든요. 4초나 난리가 없어요. 빛의 속도가 1초에 저 30만 킬로미터인데. 한국우주연구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래요? 예, 네. 3.12초. 그 그린 수소 만드시는 거는 해상풍력에서 지금은 지금 육상풍력도 육상풍력에서 있고요. 또 태양광도 있는데 앞으로 네. 해상풍력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물을 전기분해 갖고 그린 네. 수소 만들어내시고 네. 그다음에 그 그린 수소를 이제 저장해서 그걸로 자동차 네. 운행 같은 것도 하시고. 네. 그럼 수소 자동차에 어찌 보면 가장 메카가 제주도가 될 수는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지금 현대자동차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수소자동차 분야에서는 제일 빠르죠. 제일 빠르게 네, 성장하고 네,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현대자동차에서도 수소의 생산과 보급 활용에 대한 어떤 그 사업의 어떤 새로운 모델 제주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도 이게 택시 탈 때 전기차를 탈 때도 네, 있고 음. 제주도 가면 예전에는 거의 100% 렌트카를 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요즘에는 렌트카를 안 하고 그냥 네.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더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또 한라산 술안소주 한 잔 먹고 또 대리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근데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타면은 네. 뭔가 이거 제대로 됐다. 네, 서울은 어차피 공기가 안 좋잖아. 아. 근데 제주도 청정 지역에서 전기차를 타면 내 스스로가 이거 좋은 선택을 했다 생각이 돼. 그렇죠.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네.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청정한 어떤 에너지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토대가 있다는.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올해 저희들이 10%를 넘어섭니다. 전국에 비해서 우리가 네, 압도적으로 선점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제주도에 등록된 차 중에 10%가 10%가 원래 이제 지난해 9.3%에서 올해 10% 돌파를 목표로 그 많다는 제주도가 아직도 10분의 1이에요. 참 많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 압도적으로 높은 거고요. 저희들은 원래 V2G 차량, 그러니까 충전과 방전이 동시에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좀 더 보조금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충전과 방전이 동시에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일반적인 전기 차량은 그 충전만 되지 않습니까? 충전해서 이제 운행하는 하는 거죠. 건데 근데 이걸 다 쓰지 않고 남았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저 코드 가격이 꽂고 저 전기 제품 쓸 수 아주 있고. 내가 여기를 쓰는 것보다 이걸 파는 게 낫겠다 싶을 때 시세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럼 이걸 팔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난해부터
전력시장 실시간 거래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도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V2G 차량을 가진 이 운전자도 발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더욱더 일반화되게 될 건데 네. 그러면 출력제의 문제를 거의 이제 없애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지난해 말 20%까지 갔는데 재생에너지를 올해는 우리가 25%까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2035년까지 70%까지 가겠다.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놓은 겁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동안 뭔가 장애가 좀 있었는데 그게 출력제였죠. 남는 전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도는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낮에 쓸 곳이 없어요. 이제 전기는 낮에 많이 만들어지죠. 태양광 같은 예. 경우는. 근데 네. 우리는 이제 관광 숙소가 많으니까 밤에 전기를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낮에 남는 전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러면 수급을 시켜야 돼 강제로.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출력 제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1년에 보통 많이 있을 때는 150차례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발전 효율도 또 안 나오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한 4년 동안 19.2%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리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남는 전기를 전기차에다 예. 충전해 놨다가 예, 해저 3년 개선을 통해서 전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전기차에다가 저장도 하고 밤에 팔고 하는 시스템을 야, 앞으로 난 바뀌게 그건 처음 된다. 들어봤는데 전기차 소유주가 전기를 또 거래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야. 그렇게. 그래서 전기차 사면 캠핑 가기 되게 좋아요. 그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도 배터리에 전기가 가득하니까 겨울에 캠핑카 그 차 안에서 잘 때 전기장판 깔 수 있다니까. 지난해 저희들이 에너지공사에서 그 관광공사하고 사업을 한번 해봤는데 네네. 풍력발전 단지 내에서 1박 2일 캠핑하는 프로그램을 해봤습니다. 완전히 재생에너지로만. 아. 그러니까 일종의 알리백 캠핑이 된 거죠. 야. 그래서 근데 엄청나게 많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온 이 참여들이 왜냐면 많아지는 거죠. 풍력 발전 단지가 예. 경치가 끝내주는 데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지. 바람 많이 부는 예, 데거든. 부자 동북에. 그러니까. 민가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 민원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또 알리백과 관련돼서 제주에서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다. 아, 거기 바람 하여튼 끝내주죠 제주도가. 제가 지난달에는 실제 알리백 계란도 출시를 했거든요. 다리백계란 뭐예요? 알리백 계란. 재밌는데. 예, 계란을 이제 생산하려면 그 양계장에서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생산하는 과정에 전기가 들어갈 그렇겠죠. 거고 불도 켜줘야 에너지가 되고 좀 들어가는데 따뜻하게도 해줘야 되고 이 시원하게 과정을 해줘야 모두 다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되는 시스템을. 그러면 이게 실증 인증을 받으면 이게 알리백 그 상품을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그 계란이 그렇게 세계에서는 두 건강에 번째로 청정 계란이네 완전. 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그럼 농산물에서 축산물에도 어떻게 알리백을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델 같은 거는 잘 저 지자체가 구축해 놓으시면 이걸 이제 다른 시도도 또 활용할 그렇죠. 수도 더 있고. 확산돼야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에 수출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산에너지 특구 지금 그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이 이제 만들어져서 운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되는데 네. 특구 지정이 끝나게 되면 이 분산에너지라는 것은 전력계통의 독점을 완전히 갖고 있던 것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다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가에서 만들어내는 발전,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이것을 운용하는 시스템, 이 전력 그리드망 자체를 새롭게 사업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 사업 모델을 어떻게 하면 또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그리는 뭐 5년 후, 10년 후에 제주도는 어떤 특별 자치도가 돼 있을지 그거 한번 비전 살짝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약간 뭐 과도하게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지속 가능한 도시, 행복 도시 제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심에는 저는 탄소 중립의 목표가 실현되는 곳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고요. 그 탄소 중립의 기조하에 이 디지털 관련 기업이나 이런 좀 기업들이 이제 제주에 오게 돼서 성장 회사들이 더욱더 많이 육성되고 그리고 제주의 관광도 이 탄소 중립이 오히려 제주의 관광을 더 부가가치를 더 높이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이 부장되는 제주 이런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 거죠. 지속 가능 에너지로서 그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걸 테니까 그건 뭐 굉장히 메리트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전 세계에서 정말 100% 우리는 저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만 쓰는 그런
도다 그런 뭐 도시다 하면 많은 선진국에서도 좀 찾아올 것 같기도 한데. 그건 한 5년 전에 유행하던 약간 트럼프 시대에는 또 그런데 이제 뭐 예를 트렌드 들어서 달라지는. 시대의 흐름이니까. UNEP라든가 4년인데 세계 뭐 그래. 그 환경계획 그 어. UNEP가 있는데 제주에서 이번 6월달에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그냥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이 탄소 중립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제기구에서 더 계속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여지고 네네네. 또 물론 미국 정부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여러 나라의 지방 도시들과 연대와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도시들은 네.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만 그 도시가 자급되기가 어려운데 네네. 제주도는 그게 가능성이 자꾸 더 저는 접근해 네, 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거는 네. 제주도의 환경이 친환경 에너지 만들기에 더 적합해서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예. 경쟁력이 있다라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가면 주민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전환되고 바뀌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설득을 들어서 제가 하나 예. 설명을 해드리면 예. 이제 날씨가 아주 더운데 네. 태양이 내려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일반 주민들이에요. 그렇죠. 자기 밭에다가 이제 태양광 논밭에다 설치했기 하죠.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력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안 사가요, 그렇죠? 안 사가는 그러니까 거지. 전기를 필요가 이제 없으니까. 많이 과잉 생산되다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걸 지금 쓸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이걸 스톱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발전 사업자 동네 주민이잖아요. 이분이 누구한테 전화 옵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항의를 하는 거죠. 만들라고 그렇죠. 할 때는 언제고 왜 안 그렇지. 사가냐? 이거 왜 이거 이거 돈 되는 건데 지금 버리게 이거 왜 됐지 않냐? 버리게 됐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풍력 발전은 보통 마을 단위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다 한 마을의 모든 그렇지. 주민이 발전 사업자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이제 조합원들이죠, 조합원들. 이게 블레이드가 돌아가야 되는데 바람이 부는데 블레이드가 돌아가야 되는데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이드가 안 돌아간다. 돌리지 말라고. 또 전화 오는 거 아닙니까? 음. 아니 오지사 뭐 하는 거예요? 출력제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이러다 어떻게 보니까 전기를 내가 먹어버릴 이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해결되는 걸 이제 도민들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고 발전 사업자도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수용성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높아지더라. 그 전기 육지를 뽑아서 좀 쓰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해저 3년 개선 그걸 이제 해저 케이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연결을 시켜서 올해부터 그것도 가능한 역송이 2025년부터는 가능할 수 있도록. 근데 여튼 돼 있죠. 택시를 이렇게 많이 타니까 네. 기사분들에게 물어봐요. 전기차에 어떻게 좀 좋아요?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만족도가 왜냐면 있습니다. 또 이게 제주도는 이게 단독주택들이 많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앞쪽이 좋지. 주차하기가 충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어? 그다음에 운전의 편리성이 아주 좋아요. 운전의 편리성이. 그러니까 이게 소음이나 이런 게 더 없으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건강이 훨씬 좋다고 전보다 운행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다음에 또 에너지 가격 자체도 차이가 싸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싸고. 싸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일종의 소득은 더 높아져. 그 관광 저 지역이니까 그런 운전을 또 업으로 하는 분들의 비율이 높죠. 육지에 비해 다른 훨씬 지역보다 좀 더 높거든. 높죠.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네, 네. 다 이 청정 에너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 자, 하여튼 뭐 제주의 미래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러려면 또 한 번 더 하셔야죠. 이게 또 정책 연결이 쭉 돼야 되니까. 뭐 다음 선거 언제죠? 2026년인가요? 예, 2월달이죠. 이번이 첫 임기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2년, 3년. 네. 저기 단임에 그친 도지사가 있으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 하고 그만두신?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치는 않죠. 흔치 않죠. 아 그래 한 번 하면 제주도는 한 번 정도는 더 밀어주세요? 일반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시기 전에는 국회의원 재선 국회의원 하시다가 네네, 이번에 도지사.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자주 도지사도 만나보고 하셨으니까 아셨을 텐데 하기 전하고 네네. 내가 실제로 도지사 집무실에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네네. 아 이게 좀 다르네 생각했던 것보다 네. 뭐 어렵긴 어렵다든가 아니면 뭐 보람 있으면 더 생각보다 보람 있네라든가 그게 어떤 거였어요? 일단 일의 업무는 좀 많아진 거죠. 국회의원보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잘 국회- 살아야 되니까. 모든 에이. 분야에 대해서 다 도지사님 그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생기는 뭐 기저 꼭 효과입니다. 열심히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일이 업무가 너무 다양하다. 그리고 저희들은 좀 특수한 게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국가 유임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세 가지 사무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보통 특별이란 그러니까 말이 요즘 자치도마다 많이 이게 붙는데 지금 다 다른데 예. 저희들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했는데 제일 그렇죠. 먼저 했죠. 네.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겁니다. 어.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만들었습니다. 음. 기초 4개 시군이 있었는데 4개 시군을 우리는 없애고 시군, 시의회, 군의회를 다 없애고 아 그래요? 예 오. 단일 광역 행정 체제로 돼버린 겁니다. 그럼 서귀포시 지금 다 의회 행정 이런 거 없어요? 서귀포시 행정시, 서귀포는 행정시입니다. 의회 없습니다. 의회 없어요? 제주시도 행정시고 의회가 없고 그리고 거대한 시가 돼버렸구나. 그냥. 행정시장은 제가 임명합니다. 구청 없는 시가 돼버렸네. 제가 임명하는데 도지사 짱이네 거기. 근데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광역사무가 느렸죠. 광역사무는 법적으로 다 지방자치법에서 이제 규정을 해지 않습니까? 네. 저 기초사무도 규정을 해주고. 근데 우리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500건의 권한이 중앙부처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저희도시장. 그러니까 이게 국가유임 사무도 해야 되고 왕이구나. 광역사무도 해야 되고 기초사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아니 그 부담이 아니라 그게 권력인데 근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안 맞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너무 많다. 한쪽에 몰리니까. 그러니까 기초사무는 기초사무를 전담해주는 단체장이 있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사무라는 게 야. 교통 문제라든가 환경 기초시설 문제라든가 아주 생활에 밀접한 도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 다 있잖아요. 근데 다 하시는구나 그걸. 그럼 이걸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임명하는 시장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그건. 법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죠. 아, 법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사무임 조례를 통해서 내가 권한을 넘겨주긴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제가- 도지사가 아니네요. 그리고 그러면 마을 이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 이해할 사람 없어요.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이 없죠. 조직 인사권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나왔죠. 내가 듣기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는 수원시도 있고 성남시도 네. 있고 시가 있으니까 네. 일은 시에서 사실 다 하고 네. 도지사님은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도지사 힘이 없대 사실. 그래서 직할로 하는 네. 게 뭐 소방이나 이런 거밖에 없어서 예전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소방서에 전화해서 내가 도지사인데 이랬다가 맞아. 논란 일으킨 게 그래서 이제 그렇지. 저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제가 제주도는 지방선거에서 공약을 다르구나. 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다음에 여론을 확인한 다음에 법률을 이제 재개정해서 출발하면 되는데 이 권한이 주민투표법에 의한 권한은 행안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근데 아직 행안부 장관이 지난해까지 내가 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없어졌잖아요. 지금 네, 없잖아요. 네, 책임자가. 제주도를 좀 이제 좀 사인할 수가 없죠. 지금. 네, 그냥 지금 싸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대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 행안부 장관이 새로 와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고. 이 시국이 이거 제주도에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시급하죠. 알겠습니다. 제 공약상으로는 내년 2026년 7월 1일부로 예.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직 지금 이게 시간이 급하네. 시간이 급해요. 그러면 저는 빨리 이루어져야 내년 그래도 출범 1년을 앞두고 모든 준비를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주민투표라도 1년 전에 해야. 계엄 당일날 진짜 화가 많이 나셨겠습니다. 제주도 도지사로서. 아니 진짜 그럼 이거 어떻게 하고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하려면 내년에 하지. 탄핵 기준이 늦어지면 안 되는 거야. 결론은 탄핵 심판이 빨리 지금 야. 일어나는 게 아니 여러분 제주도 지사님은 충남도 지사님에 비해서 월급 더 많이 받아요? 내가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 아니 없어요. 이거 안 되지 이건. 아니, 사무가 어떻게 많다고 기초사무 해서 다 하고 월급을 주지도 않아요. 이장님 전화하고 뭐 부녀사무소 전화 다 받는데 대신 뭐 전복 같은 거 자연산을 많이 드시겠죠. 그렇지 제주도니까. 자연사를 요즘 많이 안 나와요. 아니 지금 오지사님이야. 아니 그런 거 좀 진짜 없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지사님 이거 잡았는데 한번 잡숴봐요 뭐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할 것 같은데 태안이고 정으로라도 주로 이제 현장에서 맛을 보라고 하면 현장 가면 예. 가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왠지 제주도 지사님 오시니까 힘들겠다. 막 심각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도 좀 들어서 좀 전달도 해드리고 네네네. 그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 네, 오늘은 좀 그렇게 근데 듣다 보니 네. 가장 피해 많이 본 거네. 그 이번 그 시국과 관련해서. 피부 사람 많아요 여기저기. 하여튼 미칠 뻔하셨대잖아요. 탄핵 때문에 미칠 뻔한 거의 유일한 그 표정으로 충분히 다 전달은 된 것 같습니다. 지사님. 진정성이.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오영훈 지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일단은 굉장히 좀
감동적이랄 거는 그 전국에서도 가장 재생에너지 비율도 그러니까. 높고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신다고 하는 거는 정말 전 세계에서도 어쩌면 모범이 될 만한 그러니까 아리백 예, 우러. 자치도가 될 것 같아서 그거 좀 잘 추진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네. 네. 다음엔 저희가 제주 한번 불러주세요. 제주에서 방송을 한번 해보시죠. 예. 그게 낫겠어요. 배경이 좋습니다. 예. 우도 같은 데 가서. 아 우도 너무 좋죠. 우도도 좋고요. 네. 아까 제가 얘기한 컨택이라는 지상국 서비스 운영하는 네. 우주 그 아. 스타트업 기업. 그 안테나가 이제 쭉 있거든요. 13개 정도 이렇게 돼 있는. 네네네. 그 배경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성산 일출과 우도 그 패키지. 아 진짜 저는 그린수도 그 스테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수소 실증 단지. 알겠습니다. 뒤에 배경이 좀 좋습니다. 제주시의 그 유튜브 채널을 네네. 그냥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제가 내려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도에 1년 내내. 누가 봐요. 진짜 재밌게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 자주 와주십시오. 저희가 하여튼 조만간 찾아뵙고 제주도에서 인사드리도록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과로에 시달리지 마시고 좀 밀어두실 건 밀어두시고. 네. 예. 먼 걸음 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